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당무에 복귀했습니다. 지난 22일 8일간 단식을 종료한 후 병원으로 이송된 지 6일 만입니다. 이 자리에서 장 대표는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제명 처분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피하며 당내 문제는 절차에 따라 진행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르면 오는 29일 최고위원회의에서 한 전 대표 제명안을 상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제명 처분을 하루 앞둔 한 전 대표는 말을 아꼈습니다. 한 전 대표는 이날 달개목을 비틀어도 새벽은 온다고 한 김 전 대통령 말처럼 꺾이지 않는 마음으로 국민 믿음으로 계속 가겠다라고 강조했습니다. 한 전 대표 처분을 두고 조속한 결정을 요구하는 당권파와 통합 정치를 앞세워 신중론을 펴는 소장파의 의견이 강하게 충돌 중입니다. 지방선거가 5개월도 차에 남지 않은 시점에서 국민의힘 내홍이 최고조로 치닫고 있습니다. 뉴스토마토 이효진입니다. 단식 투쟁을 끝낸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조금 뒤입니다. 오전 9시 당무 복귀 후 첫 최고위 회의를 주재합니다. 관심은 하나로 집중됩니다.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제명 의결 여부입니다. 두 분과 함께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준우 국민의힘 대변인 그리고 이진아 뉴스토마토 기자 자리했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직접적으로 여쭤볼게요. 네. 9시에 최고위가 열리고 네. 거기에서 이미 앞서서 윤리에서 의결되었던 결정되었던 그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제명 여부가 논의됩니까? 테이블에 올라옵니까? 오늘 될 거라고 예측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네. 오늘 안건은 올라올 거라 보고 있는데 또 한편으로는 지금 이제 복귀하고 나서 단식 투쟁 후에 복귀하고 나서 첫 최고회의를 여는 건데 첫 최고회의에서 이제 의원 제명, 그러니까 전 대표 제명 안건을 처리하는 게 좀 부담스럽지 않느냐는 얘기도 좀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그때 장동혁 대표가 얘기했던 쇄신안 이것들도 지금 발표하고 나서 단식 투쟁 들어가고 남으로 해서 지금 제대로 추진 못된 게 있거든요. 인재영입위원회 출범이라든가 또는 네네. 청년 의무 공천제 요것도 안 돼 있고 그다음에 경선에서 당원과 시민 여론조사 비율 그러니까 70대 30, 그렇죠. 네네. 60대 40, 50대 50 뭐 그거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것들 중요한 것들이 남아 있기 때문에 그거를 먼저 처리하는 그런 이제 최고위가 될 수도 있고 그렇게 된다 그러면 아마 다음 주 월요일로 넘어갈 수도 있다라는 예측도 있습니다. 중앙당 대변이니까 아시잖아요. 예측도 있는데 어쨌든 그 두 가지 다 그 가능성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정확하게 지금 제가 지금 알고 있는 상황은 아니고, 근데 만약 하게 된다 그러면은 제명 이제 순으로 갈 것 같다. 왜냐면 어제 네네. 장동혁 대표님이 이제 민생 행보를 보였지 않습니까? 네네. 물가 체크라고 그랬는데 그때 얘기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절차에 따라서 충분히 기회를 줬고 절차에 따라서 이제 남아있는 것은 결론 내는 거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는 충분히 소명 기회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한동훈 전 대표가 활용 안 했죠. 예를 들면 이제 재심 청구해라 또는 이제 공개 검증하자라고 했는데 전부 다 거부를 했단 말이에요. 그 남은 것은 이제 공식적으로 윤리 결정을 의결하는 것밖에 없기 때문에 결론은 낼 것 같아요. 제명으로 갈 것 같은데 그게 오늘이냐 아니면 다음 최고이냐 이 둘 중에 하나는 좀 아직 미정인 것 같습니다. 방금 대변인 말씀처럼 어제 장동혁 그리고 한동훈 두 전 현직 대표 간 신경전이 있었습니다. 관련 영상 보신 뒤 이야기 이어나가겠습니다. 부당한 제명을 당하면서 달게 목을 비틀어도 새벽은 온다고 했던 김영삼 대통령님 말씀처럼 꺾이지 않는 마음으로 국민 믿고 계속 가겠습니다. 절차에 따라서 충분한 시간이 주어졌고 절차에 따라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좀 홀쭉해지셨네요. 그렇죠. 지금 몸무게가 지금 저거 단식 들어가기 전에도 9kg 빠졌었는데 단식 들어오고 나서도 한 10kg 정도 가까이 빠졌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빠진 거죠. 대변인 물론 쇄신안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쇄신안 그리고 지방선거를 앞두고 결정해야 할 사안들이 많습니다. 뭐 당명 변경부터 그다음에 공천 룰 뭐 이런 것들도 있지만 이 문제 또한 시간을 끌면 끌수록 오히려 부담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오늘 목요일 아닙니까? 목요일 하든 다음 주 월요일 하든 그 시간 큰 차이가 있는 건 아니다. 만약에 뭐 다음 달이다. 뭐 몇 개월 뒤다라면 이제 그런 부담이 되죠. 왜냐하면 지방선거를 앞두고 다 당이 결속해야 되는데 한동훈 전 대표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우리 당의 결속을 방해하는 세력이 있다 그러면 큰 부담이 됩니다. 그런데 뭐 이번 주냐 다음 주냐 어쨌든 뭐 그 의미는 며칠 차이기 때문에 지금 이번 달 넘기지 않고 이번 달 넘길 수 있겠네요. 그러면 다음 달 2월 넘어가니까 어쨌든 조만간 결론 날 거다라고 보고요. 방금 이제 한동훈 전 대표가 영화를 보고 이제 YS 했던 말을 이제 본인이 인용해서 얘기를 네네네. 했는데 어제 그러니까 많이 회자됐어요. 이제 그게 역설적으로 본인이 처하고 있는 상황이 굉장히 좀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을 역설적으로 좀 보여준 것 같아요. 왜냐하면 YS가 얘기했던 그 의미는 민주화 운동이라는 네, 것을 다 네. 알지 않습니까? 근데 저항의 의미였죠. 그렇죠. 네. 저항의 부당한 권력에 대한 저항의 의미였는데 한동훈 전 대표는 당원 게시판 여론 조작 혐의를 받고 있는 거고요. 거기에 대해서 지금 당에서 이제 당무감사위, 윤리위 해서 이제 제명 수준의 징계가 나온 사건이고 이 사안은 나중에 형사로 넘어가면요 실형을 받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김경수 전 도지사 같은 경우를 검토해 보면 비교해 보면요 그런 상황인데 마치 자기가 무슨 이제 민주화 운동을 하고 있는 것처럼 자기를 좀 포장을 하려고 하는 애쓰는 모습 그 자체가 오히려 거꾸로 자기 굉장히 좀 궁핍한 상황에 놓여 있다 코너에 모여 있다는 것을 좀 보여주는 내용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런 내용보다는 오히려 윤리위 나와서 그 윤리에 나왔던 한동훈이라든가 나왔던 내 가족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쓴 글이 아니라든가 내 IP가 도용됐다든가 이런 것을 증명하는 게 훨씬 더 나았을 거예요. 근데 저렇게 이제 과거에 YS까지 끌고 들어온다는 것은 지금 본인이 좀 어렵다고 보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어제 뭐 많이 화제가 됐던 말은 맞습니다. 맞고 자 그러면 오늘이냐 다음 주 월요일이냐의 차이일 뿐이고 네. 제명 수순으로 간다 이거는 변함없는 거죠. 네, 지금 분위기 그렇죠. 김종혁 전 최고가 이제 원래는 당원권 정지였었는데 탈당 권고로 수위가 더 높아졌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걸 이게 10일 이내에 자진 탈당이 없으면 제명이 이제 가능하죠. 자동으로 제명을 이제 합니다. 예, 탈당을 해버립니다. 예. 이 기자 네. 친한계 분위기 어떻습니까? 좀 바삐 움직입니까? 친한계에서는 이전보다는 좀 덜 움직이는 느낌이었는데요. 대신에 지방 선거를 좀 앞두고 있는 오세훈 서울시장이나 다른 이런 기초 의원들이 좀 성명서를 냈습니다. 어제 오세훈 서울시장은 페이스북에 이대로 특정인을 찍어내서 제명하고 뺄셈 정치를 강행하는 것은 모두가 패배하는 길임을 우리는 이미 불과 얼마 전에 경험한 바 있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아직 시간이 있다. 그래서 두 분이 오늘이라도 만나서 승리와 미래에 대한 열린 마음으로 터놓고 얘기하면 좀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고요. 뭐 기초 의원들도 성명서를 내고서 두 분이 만나서 정치적으로 좀 해결해 달라라고 했는데 어제 이제 현장에 제가 갔거든요. 근데 장 대표께서 말씀하신 거는 이제 뭐 절차대로 하겠다라는 이야기도 했지만 최고위원들 사이에서도 좀 하나의 의견을 모아주고 있다. 이렇게 자꾸만 당내 갈등이 있는 것들이 연장이 되면 좀 힘들다. 이렇게 기존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최고위에서는 제명에는 한 2분 정도가 반대하지 않았습니까? 네, 양양자 최고위원이랑 그다음에 우재준 최고위원이 반대할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 지금 확실한 한 표 정도는 우재준 최고위원 외에는 아마 다 이제 찬성으로 가지 않겠냐 이렇게 좀 전망은 하고 있습니다. 단식의 효과입니까? 지금 정치권에서는 특히 뭐 언론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단식을 통해서 좀 흔들렸던 당내 입지를 확고히 다졌다 이런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단식하고 이거를 인과관계로 보기는 어렵고요. 단식이 있고 나서 지금 이제 중요한 이제 의결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뭐 시간성으로는 뭐 선후 관계는 있을지언정 인과관계는 좀 보기 어렵다라는 말씀드리고 지금 이 건이 1년 넘게 이어졌지 않습니까? 1년 한 4개월인가 끌어져 왔을 거예요. 재작년부터 시작됐으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특히 우리 국민의힘에 있는 우파 당원들이 괜히 피로감이 있는 거예요. 이 건이 도대체 한동훈 전 대표가 그때 맨 처음 문제 제기됐을 때 했던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뭐냐면은 이거를 맨 처음 얘기 나왔을 때 당무감사위원회에서 이거를 조사하겠다고 착수를 했는데 네네. 그때 그러면 착수한 거를 완수를 했으면은 그때 일찌감치 이게 결론이 났을 겁니다. 근데 어떻게 했느냐? 그 당시에 한동훈 당 대표가 지시를 합니다. 당무윤리에다가 조사 중지 지시를 해요. 그러니까 조사가 멈췄어요, 그때.
그리고 또 하나 그때 경찰에서도 이걸 수사에 들어간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일반인이 그 경찰에 또 고발한 겁니다. 이 건에 대해서. 근데 이것도 한동훈 당 대표가 변호사를 보내가지고 그 경찰에 가서 수사를 중단을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당무감사도 중단되고 경찰 수사도 중단돼요. 그러니까 그때 그 중단시켰던 사람이 바로 한동훈 대표예요.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가 이렇게 오래 끌고 왔던 원흉이 됩니다. 가장 큰 기본적인 책임자가 되는 거죠. 그때 만약에 이거를 수사를 시켰고 조사를 시켰다면 한 3, 4개월 내에 결론이 났을 거고 이런 얘기가 지금 아마 회자가 되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그런 피로감 때문에 오래 끌고 온 피로감 때문에 많은 이제 당원들이 이제 좀 끝내자. 그리고 우리 눈앞에 지금 뭐가 있느냐? 선거가 있지 않느냐? 한동훈 대표가 계속 우리 당내에 남아 있으면서 반장동혁 연대를 만드는 것처럼 보이는 거. 이거는 지난번에 우리가 경험해봤지 않느냐. 당 내에서 결속이 안 되면은 선거는 해보다 말았다. 그래서 좀 이번에는 결론 내고 빨리 선거 모드로 바뀌자. 그런 의미에서 당원들도 그렇고 일반 여론조사도 그렇고 한동훈 전 대표 제명에 대해서 좀 찬성 그 여론조사 결과가 많이 나오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단식 이후에 장동혁 대표는 좀 진짜 흔들렸던 당내 입지가 확고히 다졌고 오히려 한동훈 대표가 고립됐다는 해석이 지배적이고 장동혁 대표 지금 분위기 탄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오전에 저희가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다음 코너에서 이 주제를 갖고 다룰 건데 한동훈 제명 여부에 대해서만 제가 잠시 간략하게 설명드릴게요. 일단 국민에게 물었더니 제명해야 된다 47.7%, 제명해서는 안 된다 36.5%, 잘 모르겠다 15.8%인데 이게 국민의힘 지지층은 어떻게 나왔냐? 제명해야 된다 62.5%, 제명해서는 안 된다 29.7% 이렇게 나왔단 말이죠. 네. 그러면 국민 여론도 오차범위 밖에서 제명으로 좀 기울었고 그리고 국민의힘 지지층은 10명 중 6명 이상이니까 사실상 분위기는 지금 넘어갔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그렇죠. 예,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래서 저는 한동훈 대표 전 대표의 행보를 보고 있으면 독자적인 행보를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지금 지난번에는 이제 독자적 행보를 하면 뭐 창당이나 이런 건 아니고 그냥 무소속 출마. 무소속 출마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다음 달인가요? 다음 달에 지금 토크 콘서트를 잠실에 있는 실내체육관에서 한다 그러는데 그거를 그 공간이 굉장히 클 겁니다. 지금 실내체육관 규모가 지금 어느 정도인지 아직 발표가 안 났는데 그 규모를 과연 채울 수 있을까? 근데 일단은 그거는 채우려고 잠실에 사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그 지역구 어디죠? 송파입니다. 네네. 송파면 누가 있죠? 친한계 의원 2명이 거기 있습니다. 배현진 의원도 있고 박정훈 의원도 있고 또 가까이는 고동진 의원도 있고요. 그러면 그 실내체육관에 그 사람들 그 조직을 동원한다 그러면 채우는 건 가능할 것 같아요. 근데 왜 이게 중요하냐면 지난번에 왜 지난주에 왜 한동훈 전 대표 지지하는 여의도 집회가 있었습니다. 네네. 그때 주최 측에서 뭐라고 했냐? 10만 명이 모였다고 그랬어요. 근데 경찰 추산 몇 명인지 아세요? 2,000명입니다. 2,000명. 국민의힘에도 추산으로. 무슨 집회할 때마다 뻥카 치잖아요. 아니, 민주당이 더 심하죠. 조국 사태 때 조국 수호한다고 딱 봐도 100만 명이라 안 그랬습니까? 그런 말씀하면 안 되죠. 알겠습니다. 자, 어쨌든 네. 그런 식으로 실제 동원된 자기 목표와 실제 동원된 인원수가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아마 한동훈 대표는 이번에 실내체육관에 사람 모으는 거에 대해서는 그 지난번에 했던 그거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특정 지역, 그러니까 사람들 모으기, 동원되기 쉬운 동선이 가까운 그런 동네에서 장소를 마련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고 그걸 이제 에너지 삼아가지고 무소속으로 이번에 지방선거 보궐선거 나오면은 거기에 출마를 준비하기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두 분한테 마지막에 이 질문 한번 던져볼게요. 그러면 한동훈 전 대표 그리고 김종혁 전 최고는 제명이 사실상 확실시로 보고 그럼 남아있는 친한계 의원들의 움직임인데 탈당이나 이거는 어렵다고 일단 보시죠. 창당을 뭐, 위해서 예. 그렇죠. 그건 그러면 어렵죠. 이 남아 있는 분들은 당내 투쟁을 이어갈 것인지 지금 뭐 어떻게 취재 결과가 있습니까? 일단 어제 정성국 의원이 그 라디오 방송에 나와서 탈당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밖에 나오면 춥거든요. 네, 그걸 아마 경험해본 국민의힘이나 뭐 민주당 모두 다 그랬기 때문에 아마 나가는 일은 없을 것 같고요. 그런데 대신에 이제 뭐 대안과 미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준석 대표가 있는 개혁신당이랑 좀 이야기를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이야기들이 좀 오갈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안에서 조금 뭐 이야기를 좀 해보겠다 이런 식으로 지금까지는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얘기가. 그래서 드린 질문인데 한동훈 전 대표가 제명을 했다고 해서 이 갈등이 끝나냐? 남아있는 친한계 의원들이 계속해서 장동혁 대표 체제를 흔들 수도 있고 그러면 그 갈등은 지속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게 흔든다 그러면은 차라리 이 당이 망하면 좋겠다라고 이제 하는 계산 아니겠느냐라고 이제 오해를 받을 수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선거를 앞두고 있는데 장동혁 지도부를 흔든다? 차라리 내가 한동훈 전 대표를 모시지 않으면 차라리 이 당이 망했으면 좋겠다. 이런 시각이라고 당원들이 보지 않겠습니까? 그럼 그분들에 대한 판단이 있겠죠. 그리고 이제 또 다시 윤리위가 가동되거나 이제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그런 문제가 생긴 건 좋지가 않죠. 왜냐하면 민주당에서는 호재 아닙니까? 우리 당내 갈등이 계속 불거진다 그러면은. 민주당 그래서, 지금 신경 안 써요. 자기들도 바빠서. 그러지 않죠. 왜냐하면 민주당에서는 한동훈 전 대표 얼마나 지지하고 비호를 하는데요. 한동훈 전 대표가 남아있기를 원하고 있어요. 민주당은. 그래야지 자기한테 유리하지 않습니까? 계속 또 그런 상황이 있었을 때는 지지율 격차가 벌어지고 자기한테 좋은 기회가 많이 왔기 때문에 민주당에서 한동훈 대표가 남아있기를 원하고 있지만 어쨌든 이번 기회에 우리는 정리해서 결속된 자세로 선거를 치르겠다는 거고요. 아까 탈당을 고민하지 않다고 얘기했는데 탈당은요 지금 친한계에서 선택상 고민사항이 아니에요. 탈당 아예 못 합니다. 탈당을 하게 되면요 그 자리에 당무 이제 이게 새로운 당의 위원장이 오게 되잖아요. 네. 그러면 그 사람들은 그 다음 총선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돼버리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뭐 선택상이 아니고 그거는 필연적으로 탈당을 아예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인 거죠. 시간이 다 됐지만 이 질문은 꼭 드려야 될 것 같아서 마지막으로 좀 짧게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김종혁 최고의 윤리가 결정을 하면서 당 대표를 자유의지의 총합이라고 했나요? 네. 거의 절대 존엄처럼 했단 말이에요. 네? 절대 존엄처럼 묘사하지 않았습니까? 당 대표는 자연적 인격체가 아니다. 자유의지의 총합이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반발은 배격할 수밖에 없다. 이런 논리로 네, 그렇죠? 윤리 결정문에 윤리 그렇게 결정문이 나왔습니다. 그렇게 나왔는데 사실상 장동혁 대표를 절대 존엄으로 끌어올린 거 아닙니까? 절대 존엄이라고 얘기한 것은 제가 보기에는 자연적 인격체가 아니다. 자유의지의 총합이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렇게 윤리위에서 그렇죠. 자유의 총합의 그 의미가 절대 존엄이라고 지금 해석하니까 그게 이제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지금 이재명 대통령도 국민들이 선출한 자유의지 총합인데 비판할 그렇죠. 수 있겠습니까? 비판 그렇죠. 자체를 막는 것 아니냐 이 뜻인 아니죠. 거죠. 자유의지 총합- 당대표건 대통령이건 누구나 비판하는 당연하죠. 거죠. 그건 당연한 겁니다. 근데 그걸 절대 존엄이라고 그러니까 북한식 표현을 얘기하니까 그걸 말이 안 되는 억지 비유를 하신 거고요. 네네. 대통령이든 당 대표든 여당 대표든 야당 대표 다 똑같이 자유의지 총합 각각의 진영에서 자유의지 총합이라고 보는 거 맞는 거죠. 맞는 건데 그게 왜 무슨 절대 존엄이라고? 자연적 인격체가 아니라 자유의지 총합이다. 이게 맞다고 보세요? 그러면 여당은 아닙니까? 정청래 의원은 그 민주당 지지자들이 민주당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할까요? 저는 잘 정청래 당 모르겠습니다. 대표 뽑을 때 자기 네. 자유의지에다 투표를 해가지고 당 대표를 만들었잖아요. 아니에요? 그럼 비판 불가 대상인가요? 아니죠. 당연히 비판할 수 있죠. 네. 비판 당연히 되는 건데 이 문제는 여론 조작의 문제인 겁니다. 그 김경수 지사 그러면 아니 김종혁 최고는 여론 조작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김경수 지사는 아니죠. 네네 그것 때문에 김종혁 최고 문제를 갖고 김종혁 전 최고는 당 대표를 이제 비난한 거지 않습니까? 당 대표 나서 이제 비난을 할 수 있죠. 비난을 하고 비판할 수 있는데 그 수위가 일반적인 상식적인 수준에서 훨씬 뛰어넘는 중상모략이라든가 허위 사실이라든가 그냥 조롱과 시화, 비판 이거를 반복적으로 그러니까 한두 번 할 수 있습니다. 그거 가지고는 처벌할 수 없죠. 하지만 이거를 주기적으로 꾸준하게 반복적으로 집요하게 한다 그러면 이거는 자유의지의 그 총합을 존중하지 않는 거기 때문에 같이 못 간 건 당연한 겁니다. 누가 정청래 당 대표를 만약 김어준 씨가 집요하게 조롱하고 희화하고 비판하고 막말하고 욕설하고 이러면 그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가만 놔둡니까? 당연히 대응을 하겠죠. 예, 그런 거 마찬가지인 거죠.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준우 국민의힘 대변인 그리고 이진아 뉴스토마토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조금 뒤 9시에
국민의힘 최고위가 열립니다. 오늘 아니면 월요일이라고 지금 얘기를 하시는데 어쨌든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제명은 사실상 정해진 수순 같아 보입니다. 두 분 감사했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튜브 구독하고 실시간 채팅과 댓글을 남기시면 매일매일 실천 TTCO를 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통통물 어플을 다운로드하고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해주세요. 마이페이지에서 나의 회원 고유 번호를 복사해주세요. 유튜브 구독 후 실시간 채팅이나 댓글창에 고유 번호를 한 번만 입력하면 준비 끝! 지금 유튜브 채팅과 댓글 쓰기 참여하고 실천 TTCO 받아가세요.